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여러분의 인생 선택을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권민정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 많이 겪게 되죠. 그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세상만큼이나 진화하는 보험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은 물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설계를 위한 원픽 함께 고민해 볼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유튜브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이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이나 이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한 라이프 팁을 통해서 생애 주기별 단계를 통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생 정보 꿀팁을 주실 전문가님 모셔왔는데요. 장성재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성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보험 잘 가입하는 방법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보험계의 꿀팁을 전달해드리는 보험 전문가 장성재입니다. 오늘은 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과 보험을 잘 가입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축과 위험 관리라고 써 있는데요. 두 가지 상황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적금 시가 있었고요. 나 보험 시가 있었습니다. 둘 다 월 소득은 300만 원씩 벌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적금 시는 보험의 니즈가 없어서 적금만 한 달에 50만 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 보험 시는 혹시 모를 불안에 대비해서 보험을 15만 원을 가입하고 있었고요. 저축은 35만 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들이 5년 있다가 똑같이 폐암이 걸리게 됐는데 병원비는 총 5천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적금 시 같은 경우는 5년간 모은 돈 3천만 원과 그리고 부족한 병원비 2천만 원을 모자라서 대출을 받아서 치료를 했고요. 그리고 보험 시 같은 경우에는 가입해놓은 보험에서 5천만 원이 나와서 요걸로 병원비로 치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간 모은 2,100만 원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저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보험 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실손 의료비까지 가입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금액적인 부분에서 더 많이 세이브가 될 수 있었을 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암에 걸리게 되면은 납입면제라는 기능이 발생하게 됩니다. 납입면제 기능이 발생하면서 보험 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가입해놓은 보험에서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고 혜택만 보게 되는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꼭 보험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한 달 한 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리 보험을 가입하셔서 잘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손 의료비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손해본 의료비를 돌려받는 보험인데요. 즉 내가 병원을 방문을 해서 병원비가 나오면은 보험에서 정해놓은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 때문에 이 실손 의료비 보험은 무조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가입을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보험은 이 3대 진단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3대 진단비라 하면은 암, 뇌, 그리고 심장, 암, 뇌, 심장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망 순위 1등, 2등, 4등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질병들입니다. 그리고 또 치료비 또한 많이 들고 또 나중에 후유장애까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3대 진단비는 넉넉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근데 사람들이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이 3대 진단비, 실손을 가입했는데 실손 의료비를 가입했는데 이 3대 진단비가 왜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그럼 3대 진단비의 활용성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암이나 뇌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경제활동이 치료에 전념을 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이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멈추게 돼도 내 고정 지출은 항상 나가기 때문에 이 3대 진단비를 받아서 그 고정 지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실손 의료비 보험은요. 먼저 내 돈으로 병원비를 납입하고요. 그다음 나중에 청구를 해서 돌려받는 게 실손 의료비 보험입니다. 하지만 진단비는요. 진단만 받으면은 보험회사에서 바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요 진단비로 병원비를 활용하고 나중에 실손 의료비 청구를 해서 돌려받는 경우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때문에 3대 진단비 같은 경우는 최소 1년 연봉 정도는 준비를 하셔가지고 탄탄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겠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보험은 특약은 수술비 특약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 수술비에 대한 장점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한 번 지급되면 없어지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할 때마다 매회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실손 의료비 아까 제가 100%는 못 돌려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정한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그 금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간단한 수술 같은 걸 하게 된다면은 이 수술비에서 보장 범위 넓은 수술비로만 구성을 해서 그 차익 부분을 이 수술비로 챙기시게 된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이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후유장애 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이나 뇌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완치가 되더라도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면서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험한 일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어가지고 장애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이 후유장애 또한 탄탄하게 가입을 잘 하셔야겠고요. 지금까지 이 실손의료비, 3대 진단비, 수술비, 후유장애 총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4가지는요. 살아생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들입니다. 요즘은 살아생전 사망보험보다 살아생전 보장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4가지를 먼저 우선순위로 정했고요. 그렇다고 이 사망보험금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여기까지 다 준비를 하시고 좀 더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사망보험금 또한 저축 기능과 사망보험 모두 2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5개까지 다 준비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또 내가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이제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저희 상품 연금을 또 선택해서 가입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총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사람은 아프게 되면은 통증이 생기고 증상이 생기면은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랑 면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술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경우도 있고 치료 단계가 끝나면은 내 몸에 장애가 남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기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가 여기에 전부 다 해당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는 꼭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경제력, 능력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전부 다 준비를 못한다 하시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대로 하나씩 그리고 조금 더 경제 능력이 생긴다. 그럼 또 하나씩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보험은 준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3대 진단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3대 진단비 가입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암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험회사에는 일반암, 그리고 소외감, 유사암 이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유사암이라 하면은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외감은 대장정막내암, 유방암,
그리고 생식기암들을 말하는데요. 이 나머지를 제외한 모든 암들을 또 일반암이라고 합니다. 보통 손해보험사에서는 이 소외감을 일반암으로 포함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생명보험사에서는 이 소외감을 따로 빼놓고 일반암 가입 금액에 이 소외감이 걸리게 된다면 가입 금액에서 10%에서 20%만 지급하는 회사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보험을 가입할 때는요, 이 소외감이 일반암으로 포함이 되게 가입되어 있는지 꼭 살펴보시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 요즘 유방암 많이 걸리죠. 대장내막내암도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걸리게 돼서 보상을 못 받아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이 부분 참고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뇌 쪽을 살펴보게 되면요, 뇌는 뇌출혈, 그리고 뇌졸중, 뇌혈관질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만약에 뇌출혈로만 구성을 하시면은 뇌경색증에 걸리거나 뇌졸중에 걸리게 되면은 전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게 뇌혈관 질환 진단비인데요.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가입을 하려면은 뇌출혈, 뇌졸중이 아닌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꼭 가입을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시청자님들도 지금 증권 한번 꺼내 보셔가지고 뇌출혈로만 가입되어 있는지, 뇌졸중으로만 가입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이 방송을 통해서 기회이겠고요. 다음은 심장 쪽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장 쪽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랑 화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구성이 되는데요.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만 구성을 하게 된다면은 협심증에 걸리게 되면은 전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이랑 많이 변해서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보통 급성심근경색 전, 이 협심증에서 대부분 잡혀가지고 시술을 받거나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만 준비하신 분들은 보상을 못 받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증권 꺼내서 보시면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이 기회에 조금 뭐 리모델링을 통해서 화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대 진단비 같은 경우는 이대 질환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한번 받게 되면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진단비는 어차피 최초 1회만 지급되기 때문에 매회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화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까지 같이 구성을 하시면은 좀 더 탄탄한 보험을 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3대 진단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는 피해야 되는 보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에는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녹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비갱신형 보험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갱신형 보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설정을 해 놓았지만 모든 나이대에 다 포함되는 말이고요. 지금 시작 단계를 보면은 갱신형 보험이 높게 측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갱신형 보험이 높게 측정이 되어 있고요. 갱신형 보험이 낮게 측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낮은 금액 때문에 갱신형 보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갱신형에는 이 표만 봐도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고요. 점점 보험료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대를 보시면은 계속 평생 내가 살아생전 계속 납입해야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 갱신형은 이 두 가지 약점 때문에 피해야 되는 보험이고요. 비갱신형 보험은 지금 보시면 높은 금액으로 조금 측정이 되어 있지만 어느 순간 끝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정해 놓은 그 기간까지 그냥 보장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한 20년, 30년 설정해 놓고 보험료 납입하고 뭐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비갱신형 보험을 선택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렇다고 이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피해야 되는 보험은 아닙니다. 갱신형 보험 가입하는 요령은요. 비갱신형 보험으로 먼저 잘 하나 가입을 해놓고요. 내가 조금 두려운 부분, 암이라든지 뭐 뇌나 심장 이런 큰 질병에 대해서 조금 두렵다 싶으면은 이 서브 보험으로 갱신형 보험을 선택해서 대신 갱신 주기는 20년, 30년 크게 설정을 해놓고 다음번에 갱신될 때는 이 보험을 갱신하지 않고 해지하는 걸로 해가지고 서브 보험으로 갱신형 하나 정도는 갖고 가시는 것도 보험 잘 가입하는 팁 중 하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CI 보험 말씀드릴 건데요. CI 종신보험. 이게 어떤 보험이냐면은 내가 아팠을 때도 보장을 해주고 사망했을 때도 보장을 해준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팔린 보험입니다. 하지만 이 보험에 보면은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발생 시 치료 자금 용도로 사망보험금의 50%에서 80%를 선지급 받는 보험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내가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준비했어요. 근데 암에 걸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80%로 설정을 해놨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암진단비 4천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이죠. 내가 사망 시에는 이 1,000만 원밖에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1,000만 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암에 걸리게 된다면은 더 이상 나머지 특약들은 줄 돈이 없습니다. 다 자연스럽게 이 특약들은 삭제가 되고 없어지는 특약이고요. 또 하나 이 앞에 보면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중대한 자가 다 붙죠. 중대한은 뭐냐? 일반적인 암, 일반적인 뇌졸중, 일반적인 급성심근경색보다 CI 보험 약관에서 좀 더 받기 까다롭게 정해놓은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받기도 힘들고 또 사망보험금에서 미리 선지급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 보험 역시 피해야 되는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험은 가입할 때 몇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장의 범위가 넓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장 기간이 길어야 하고요. 보장의 크기도 충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경제에 맞춰서, 경제 능력에 맞춰서 보험료가 적당해야 합니다. 요 네 가지만 유의하시면은 시청자분들도 요거 체크하시고 무작정 가입하지 마시고요. 이거 체크하시고 설계사들이랑 상담할 때 여기에 맞게끔 가입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가입하신다면은 좋은 보험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상입니다. 네, 저는 강의 들으면서 이 피해야 할 보험 중에서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나눠봤을 때 비갱신형 보험을 든 뒤에 조금 두려운 질병이 있을 때 서브로 갱신형 보험을 가져가야 한다는 꿀팁을 챙겼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꿀팁을 챙겨보셨나요? 오늘 보험 가입의 우선순위부터 나에게 가장 좋은 보험까지 꼼꼼히 알려주신 장선재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고 다음 코너 돌아오도록 할게요.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서는 역시나 선택이 중요하겠죠.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셔왔습니다. 추세현 전문가님과 박선희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보험료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가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최근에는 일주일을 0원으로 사는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전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보험을 해지하면 여유가 생길까 하는 고민 한 번쯤은 하셨죠? 보장은 지키면서 보험료를 최소화하는 방법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추세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주제를 선정한 이유 무엇입니까? 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너무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요즘 돈 나갈 일은 많은데 들어오는 월급은 한정돼 있고 어떻게 하면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문화생활이나 외식 등을 줄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도 힘들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보험을 생각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건강해서 병원 갈 일이 얼마나 있겠어 하며 가지고 있던 보험에 대한 정리를 생각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잘 유지해온 보험이 너무나 아깝고 조금만 지나면 가계 상황도 좋아질 것 같아서 보험을 해지하는 것 말고 보장은 잘 지키면서 보험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려 하는데 보장은 남들처럼 든든하게 준비하면서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특히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나의 경제 상황에 맞게 잘 가입되어 있는 건지, 또 보장은 같은데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 등 최대한 가입자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이 허리꾼을 졸라매봐도 물가가 오른 탓에 줄여도 줄여지지 않는 현실인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봐야 문제를 확인할 수 있겠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올해 45세 미혼인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이고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이 보험을 가입해달라며 좋은 거고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해서 저축성, 보장성 이렇게 하나씩 가입을 하다 보니 내고 있는 보험료가 40만 원이 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본인보다 많이 내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지금 가입한 보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보험인지, 그리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하셨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 보험료가 부담이 되기도 해서 저에게 의뢰해 주신 분의 사례입니다. 네, 그럼 어떤 증권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해결책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먼저 살펴보면 A생명보험사의 종신건강보험이고 2015년도 12월 8일 날 가입하셨고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사망진단비 3천만 원, 암진단비 600만 원, 그리고 골절 상해 수술비 각각 30만 원씩이고 실손 의료비가 들어있습니다. 15년 납 특약은 80세 만기이고 월 보험료는 12만 3,500원입니다. 이 보험은 실손 의료비가 특약으로 들어있지만 나머지 보장들은 가입자에게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망에 대한 보장과 특약은 80세까지만 보장이 되며 보장받을 수 있는 진단금이 보험료 대비 너무 빈약하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B손해보험사의 암보험이고 2018년 11월 23일 날 가입하셨고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입니다. 20년 납이 100세 만기고 월 보험료는 7만 2,300원입니다. 이 보험은 일반암 유사암 진단비를 추가로 가입하셨고 20년 납 100세 만기에 보험료도 보장 대비 잘 가입하신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C손해보험사의 간편한 건강보험이고 2019년 7월 12일 날 가입하셨고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일반암 진단비 1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 2천만 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 20만 원과 엔대 수술비 최대 300만 원이고 상해 수술비 100만 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년 납 90세 만기이고 월 보험료는 11만 3,200원인 상품입니다. 이 보험은 혈관 관련 담보가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가입하신 것 같은데 보장 범위가 다소 협소한 뇌졸중 진단비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에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 상황에는 만기가 짧다고 생각될 수 있는 90세 만기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D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이고 2019년도 7월 26일 날 가입하셨고요.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사망진단비 5천만 원입니다. 20년 납입이고 월 보험료는 15만 8천 원입니다. 이 보험은 종신보험으로 가입자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보장성으로 가입하기보다 저축성으로 생각하시고 가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살펴보면 가입자에게 아직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망에 대한 비중이 크고 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기 어려운 부분과 보장 대비 보험료가 비싸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자의 상황과 목적에 맞지 않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보험료와 불필요한 보험 처리 등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사례에서 보듯이 가입자의 현 상황에 적합하다고 보기 힘든 사망보장과 보장에 비해 납입하는 보험료가 비싼 보험, 이렇게 가입자의 목적과 의도에 맞지 않는 보험들의 해결 방안을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었나요? 네, 먼저 2015년도에 가입한 A생명보험사의 종신건강보험은 특약으로 실손 의료비가 포함돼 있고 아직은 사망 자금에 니즈가 없는 사망 보장 금액과 건강보험은 너무 빈약하게 준비되어 있어 불필요한 사망 보장과 건강 보장 없이 실손 의료비 보험만 전환하여 보험료를 줄여드렸고요. B 손해보험사의 암보험은 보험료 대비 보장 내용을 봤을 때 잘 가입이 되어 있어 유지하시기로 하셨고요. C 손해보험사의 간편한 건강보험은 보장 대비 보험료가 많이 비싼 편인데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시지만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범위보다 넓은 보장 범위의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드린 상품은 A생명보험사의 실손의료비 보험을 계약 전환해드렸고요. 단독으로 실손의료비만 보장받아 월 보험료는 15,600원입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망보장과 건강담보로는 보기 힘든 보장들 없이 단독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전환하여 기존의 보험료 12만 3,500원에서 15,600원으로 절감해 드렸고요. 다음 준비해드린 상품은 C손해보험사의 간편보험이고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각 2천만 원과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각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질병 수술비 30만 원과 엔대 수술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준비해드렸고 상해 수술비 100만 원과 골절 화상 수술비 각각 20만 원씩 준비해드렸습니다. 20년 납입 100세 만기이고 월 보험료는 12만 7,400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전후를 비교해드리면 리모델링 전에 일반암 진단비 6,600만 원, 유사암 진단비 3,000만 원이었던 거를 일반암 진단비 5,000만 원과 유사암 진단비 2,000만 원을 준비해드렸고요. 암 진단비는 경제 상황이 좀 좋아지면 추가로 가입하신다고 하셨고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뇌졸중 진단비 2,000만 원만 준비되어 있던 거를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2,000만 원과 뇌혈관 질환 수술비 2,000만 원을 준비해드렸고요. 심장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2,000만 원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000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2,000만 원까지 든든하게 준비해드렸습니다. 수술비 같은 경우는 질병 수술비 20만 원과 엔대 수술비 300만 원, 그리고 상해 수술비 100만 원이 있던 거를 질병 수술비 30만 원과 엔대 수술비 최대 1,000만 원, 상해 수술비 100만 원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보험료를 비교해드리면 기존에 46만 7천 원이었던 보험료를 21만 5,300원으로 리모델링 후에 약 25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절감해드렸습니다. 네, 보험료는 46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반 이상 가까이 줄어들이고 또 보장 내용은 넓어졌는데요. 오늘 또 이 해결책 이외에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키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주의점 살펴봐야 할까요? 네, 종신보험에 가입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종신보험은 순수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유지기간이 장기이다 보니 더욱더 신중히 선택하셔야 되고 연금 전환 시 일반 연금보험에 비해 연금 적립액이 적을 수 있고 또한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특약까지 평생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 이 점 꼭 유의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입자의 나이와 병력 등 상황에 맞게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들의 한도는 얼마인지 등 설계사에게 충분히 설명 듣고 인지해서 가입하는 게 중요하고요. 보험 가입을 할 때 나에게 정말 필요한 보험인지, 나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 보험인지, 이 또한 설계사와 충분히 상담 후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아는 지인 설계사,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보험 설계사 말고 보험 전문가에게 보험을 의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보험이 내가 가입하려는 의도와 목적에 적합한 보험인지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험 가입 전에 이 지인의 소개보다는 이 목적과 병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좀 충분한 상황적인 설명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축 이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좀 장기간 유지하는 보험은 유의사항과 특약은 물론 내가 가입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정확한 방향을 또 설정한다면 더 좋은 가치 있는 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이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혜롭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보험 리모델링 전략입니다. 다양한 질병이 나타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은 보장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지금 보유 중인 보험이 아주 작은 질병에도 보장이 가능할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박선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선정한 이유 무엇일까요? 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시키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을 하거나 일부 건물을 증축하는 일을 리모델링의 정의라고 말하는데요. 보험에서의 리모델링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가입한 보험이 요즘 의료기술에 맞지 않게 설정이 되어 있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문제점, 예를 들어 과도한 중복되는 보장들이라든지 아니면 부족한 담보들을 이렇게 추가 혹은 삭제함으로써 시대에 맞는 나에게 맞는 보험으로 바꾸는 것을 바로 보험의 리모델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리모델링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지 좀 더 효과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대에 맞는 보험이 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요번에 얼마 전에 저한테 보험 상담을 의뢰하신 분이신데요. 40대 여성분이시고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은 당연히 치료에 전념을 하셔야겠지만 외동딸인 저에게 상담을 주신 의뢰자분은 우리 시청자님이라고 할게요. 시청자분께서는 본인이 외동딸이고 혼자 어머니의 그런 병간 오며 병원비며 오고 가는 경비 등을 모두 혼자서 감당을 하다 보니 많이 지치신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머니께서 가입하신 보험에 다행히 보험이 있으셔서 청구를 했는데 생각보다 보험금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따님께서도 다시 한번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점검을 받아보면서 보완해야 되는 점은 없는지 혹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리모델링 내가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보험을 끝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는 보험으로 만들어 달라면서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K손해보험에 건강보험 가입을 하셨고요. 담보 내역으로는 질병 사망 80세 2천만 원과 상해 사망 5천만 원이 100세 만기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의 10%인 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뇌졸중, 급성심근, 경색 진단비가 각각 3천만 원씩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16대 질병 수술비, 암 수술비 각각 200만 원과 질병상해 입원비가 갱신형으로 3만 원씩 준비를 하셨습니다. 월납보험료는 14만 4,950원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으로 만기를 100세까지 넉넉하게 이 부분은 잘 준비를 하셨지만 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발견이 되는데요. 이대 질환 쪽으로 보시면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으로 다소 부족하게 준비를 하셨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입원 일당 등을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입 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잉진료금지법이라고 해서 이제는 내가 원한다고 그만큼 입원을 병원에서 오래 시켜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되면 모두 퇴원을 해서 통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보험료가 높은 굳이 질병 입원 일당이라든지 응급실 내원비 같은 거는 꼭 준비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있으면 좋게 이해하겠지만 굳이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는 굳이 그런 담보들보다는 진단비나 수술비 등을 좀 더 보완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보험은 S생명의 종신보험을 준비를 하셨어요. 여기에 일반 사망 보험금 2천만 원과 종수술비 300만 원, 통원 의료비 5천만 원, 통원 의료비 20만 원으로 실손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으로 월납보험료는 9만 5천 원으로 되어 있고 15년납 80세 만기 상품입니다. 실손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으로 실손을 위해서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생명보험사에 가입을 하시다 보니 주계약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망보험금이 2천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외동딸이시고 하셔서 굳이 사망보험금이 필요가 없으시다라고 하신다면 이 실손 부분은 단독 실손으로 손해보험사에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나중에라도 물론 결혼을 하시고 자녀분도 생기시고 하면 사망보험금이 필요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2천만 원이라는 이 보장을 해주는 금액이 종신시에 정말 사망보험금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액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나중에 종신보험이 필요할 시에는 조금 이것보다는 높은 금액, 5천만 원, 1억 이런 식으로 정말 남은 유가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금액으로 따로 준비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지금은 굳이 보험료를 그러니까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실손 의료비만 단독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D손해보험사의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하셨어요. 보장 내역으로는 상해 사망 1억 원과 상해 입원 일당 2만 원, 그리고 상해 수술비, 사고 처리 지원비, 벌금, 변호사 선임 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고 처리 비용은 3천만 원, 벌금 2천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 원으로 준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월납 보험료가 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자 보험치고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죠. 거기에는 과도한 적립보험료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굳이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적립보험료를 넣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물론 해지를 하거나 만기 시에 해지환급금 그 적립한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전부 다 돌려주는 거는 아니고요. 보험회사에서 일정 부분 사업비 명목으로 좀 떼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적립보험료를 넣기보다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 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더 보험료도 절감시키면서 보장 쪽으로도 충분한 보험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머니의 병간호를 오래 하신 효심 깊은 외동따님의 사연이었는데요. 보험 가입료는 꽤나 높은 상황인데 보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힘이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책 지금 바로 살펴볼게요. 네, 앞서서 말한 실손 의료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망보험금을 빼고 손해보험사의 단독 실손으로 구성을 해드렸고 월납보험료 18,500원에 입원 의료비 5천만 원, 통원 의료비 20만 원으로 1년마다 갱신이 되는 상품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이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회사를 보셔서 선택을 하시기보다는 회사마다 보험료를 좀 비교를
보셔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회사에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어머니께서 지금 암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 쪽으로 좀 보완을 해드렸는데요. 암 진단비 5천만 원에 유사암 1,000만 원, 월납보험료 68,500원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으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암 진단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고 유사암 또한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암보험에 대한 보장도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 두 번째로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으로요.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각각 2천만 원과 질병수술비 30만 원, 119대 질병수술비 20만 원에서 500만 원, 그리고 1호종 수술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렸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또한 따로 1,000만 원씩 또 보강해드렸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뇌혈관이나 허혈성 일쪽 뇌나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요즘에는 카테터 시술이나 스텐트 삽입술 같은 이런 수술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진단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수술비에서 보완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암보험과 건강보험 모두 갱신 없이 100세 만기로 충분히 살아생전에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5만 원으로 과도하게 내고 있던 운전자 보험 또한 적립보험료를 제하고 순수 보장형으로만 구성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 원, 변호사 선임비 5천만 원, 그리고 벌금 3천만 원으로 월납보험료 13,000원대로 해서 20년 나 20년 만기 상품으로 보장 준비해 드렸고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기존에 있는 보험을 모두 정리를 하시고 다 새롭게 가입을 하신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리모델링이라고 하기보다는 재건축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모든 상품들을 리모델링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지를 하시고 새롭게 가입하는 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기존 보험을 유지하시는 것보다 새롭게 준비하시는 게 여러 방면에서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해드린 거고요. 우선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을 잘하는 방법으로 또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보장 범위는 가장 넓게 해서 준비를 하셔야지만 내가 가벼운 질병에 걸렸을 때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합리적인 보험료를 좀 구성을 하셔야지 되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납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무리해서 욕심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게 1, 2년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얼마만큼의 경제 활동을 오래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내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내가 해지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가족력 또한 고려를 해서 나에게 취약한 질병 쪽으로 보장을 좀 강화를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실패하지 않고 잘 리모델링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결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모든 보험들을 싹 다 해지를 하고 새롭게 가입하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낸 보험료 기간이나 보장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것도 상품별대로 워낙에 많은 보험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리모델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경제 상황까지 좀 고려해서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도 조금만 손보면 요즘 질병에 맞는 이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서랍 속에 있는 보험 꺼내봐서 다시금 리모델링 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혜롭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뜨거운 보험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검색어 Q&A 시간인데요. 오늘의 검색어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암 종류만큼 보험 종류도 참 많은데요. 조금 더 보장받는 똑똑한 보험 방법이 없을까요? 네, 먼저 암보험이란 암에 진단받았을 때 필요한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등의 의료비용과 암 투병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대비한 생활비 등의 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암보험의 핵심은 당연히 암 진단금이겠죠. 암 진단금은 가입자가 가입 시 설정한 금액에 맞춰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어서 치료비 혹은 생활 자금 등 원하는 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암 진단금은 아는 만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암 진단금은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등 보험별로 상이하게 나뉘어 있는데 특히 발병률이 높지만 비교적 치료가 간편한 암임,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등은 유사암이나 소액암으로 분류하여 적은 금액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 유사암이나 소액암 진단비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나의 성별이나 가족력에 따라 발병 확률이 더 높은 암을 체크해보고 보장 금액을 더 넓고 크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암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비교할 수 있는데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의 차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납입료와 납입 기간의 차이고요. 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갱신 시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기간에 걸쳐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되는 특징이 있고 반면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는 갱신형 대비 높지만 보험료 인상이 없고 정해진 기간만 납입하시면 만기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를 생각해 본다면 젊을 때 비갱신형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여 노후에는 보장만 받는 것이 노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순수 보장형과 만기 환급형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만기 환급형 보험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만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납입한 적립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순수 보장형과 비교해보면 보험료가 높고 만약에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보험의 기본 역할인 보장 기능에 있다면 같은 보장의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암보험 가격 비교 그리고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암보험 가입을 위해 반드시 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나에게 딱 맞는 상품을 찾아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해지형 이 환급형 보험은 해지형 환급형 보험보다 가성비가 나을까요? 네, 보험을 많이 접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해지를 하게 되면 내가 납입한 금액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해지환급금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이 무해지환급형은 그 해지환급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럼 표준형 상품이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은 상품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무해지환급형의 장점은 같은 보장 대비 표준형 상품형보다 3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하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요즘엔 가성비 좋게 준비를 하시려면 같은 보장 대비 무해지환급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해지환급형을 상품을 준비하실 때에는 태아보험부터 치매보험, 유병력자 보험까지 모든 상품들이 무해지환급형으로 나온 상품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10% 환급형, 30% 환급형, 50% 환급형 등 여러 회사마다 또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 보셔서 나에게 맞는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 시간까지 두 분과 함께 궁금증 해결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